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 과제의 제목은 경기도교육청 기관민주주의 지표개발 연구입니다. 이 과제는 현안보고라는 유형의 한 3.5개월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연구 과제이고요. 이 과제가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되게 된 것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조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고요. 이 연구는 제가 오늘 발표를 하지만 고려대학교의 김윤호 교수님, 그다음에 세명대학교의 한송희 교수님과 함께 이 연구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가 시작된 배경과 목적, 그리고 내용, 방법, 결과, 그리고 이 지표는 사실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가,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형까지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경기도교육청의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말씀을 드렸지만 한 조직이 그 조직이 가진 역할과 성과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 조직의 문화를 살펴보고 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직 문화, 그리고 일터에서 어떻게 구성원들이 우리 조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 조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연구가 교육청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 사실 교육의 어떤 전문성과 특수성, 지방교육의 어떤 분권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교육 자치의 흐름 속에서 시도교육청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교육청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충분히 그 능력을 펼쳐낼 수 있는 조직의 운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필요성에서 이 연구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교육청에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 조직이 가지는 교육적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많은 연구들이 있고, 지금까지 교육청과 관련된 조직과 관련된 연구들은 이 조직 문화를 탐색하고 교육청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직 문화는 어떤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이 연구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 구성원들에게 그 방향에 대한 기준을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기준 설정의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 대상으로는 학교 민주주의 지수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행정기관의 특성에 맞는 기관 민주주의를 지수를 개발하고자 했었고요. 근데 기간이나 어떤 여건의 상황으로 지수를 만드는 어떤 수리적이고 아주 고도화된 수적 작업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지표를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살펴보자라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교육청의 조직 문화를 좀 정립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리고 경기교육 전체의 민주적인 교육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크게 이제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지표라는 것은 아무리 이상적이고 좋은 지표라도 우리 기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활용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현재 경기도교육청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행정기관이라고 하는 어떤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 역할,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구성원들로 인해서 어떤 현황들을 가지고 있는가, 조직의 현황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관 민주주의 지표의 대상이 되는 그 기관이 민주적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기관을 이제 설정하는
소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교육청과 함께 논의했던 그 대상이 되는 기관은 이제 본청 그리고 저희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죠. 예, 본청의 두 기관과 그다음에 25개 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20개가 이제 그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하는 큰 배경으로 저희 연구진에서는 일터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일터 민주주의는 최근에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개념이고 산업 민주주의에서부터 직장 민주주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통합돼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일터 민주주의 개념 그리고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요소들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일터 민주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실제 현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관 민주주의 지표를 일단은 지표의 분류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분류된 지표들의 내용, 측정의 대상,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했고 경기도 교육청이라는 것이 하나의 큰 단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설정한 본청과 지원청 직속기관은 굉장히 그 역할이 좀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본청과 지원청은 개수가 지원청은 많다 하더라도 그 역할이나 목표라는 것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직속기관은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연수원은 연수원대로, 기록원, 복지센터 등 여러 가지의 직속기관들은 설립의 근거나 설립의 목적 그리고 분장하고 있는 사무들 이런 것들을 고유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표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제안까지를 덧붙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주로는 이제 델파이 조사가 핵심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행정기관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일터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들을 확인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을 진행했습니다.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15인으로 구성을 했고요. 두 차례 이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는데 첫 번째는 지표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적합성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델파이 조사는 각각의 지표가 가지는 측정의 요소들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경기도 교육청이라는 현 상황에 적합할 것인가라는 걸 판단하는 합의의 과정으로 이제 두 번째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구성원들이 이제 이 직장의 민주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우리 조직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초점 집단 면담을 실시했고요. 총 16명의 구성원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오늘 발표는 좀 그 FGI에 대한 결과는 발표 시간상 발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고서 내용에 이제 구체적으로 많이 실려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교육행정기관으로서 또는 경기도 교육청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 정리된 내용들 그리고 일터 민주주의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들 이제 그리고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어떤 제도도 실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분석이 돼서 기관 민주주의 지표의 초안이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표의 초안은 굉장히 영역이나 분류 체계는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지표 초안을 가지고 이제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교육청의 제도 실천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조금 말씀드리면 고충 처리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한 제도, 제한 참여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집단 대표제라고 일컬어지는 노동조합이라든지 직장 협의회 같은 것들이 구성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그다음에 갑질, 부당 업무 지시 근절과 같은 예방 그리고 처리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은 법률적으로 기관마다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운영하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자 지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델파이 조사의 과정이나 FGI 결과들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만든 이제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는 3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의 민주적 구조라는 영역이 하나 있고요, 기관의 민주적 문화라는 영역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민주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영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3가지 그 영역의 개념은 이제 다음과 같고요. 민주적인 구조는
구조는 아무래도 이것이 공적 조직이고 법률에 근거한 어떤 역할과 개념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의외로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기관의 민주적 구조, 그러니까 형식 민주주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해서 첫 번째 영역이 이제 구조를 살펴보는 영역이 되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의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민주적인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실질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들이고, 이거는 기관의 뭐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이제 뒤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구조는 세 영역이지만 이제 각각의 영역을 또 분류를 하면 한 10개의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그 분류를 또 다시 소분류로 나누면 총 한 22개의 소분류가 되어 있고, 각각의 평가 지표를 다 합치면 한 44개 정도의 평가 지표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의 평가 지표까지만 사실 제가 이제 뭐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평가 지표 옆으로는 이거는 평가 지표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지표명은 이 무엇을 평가하는 것인가라는 평가 내용이 이제 보고서에는 제시가 되어 있고요. 평가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 그걸 예시 준거를 저희가 또 연구진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관의 민주적 구조는 총 4개의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에 나눠져 있는데요. 이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 노동자들의 대의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고충 처리 체계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정보의 공유와 자율적인 참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민주적인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예를 뭐 하나 들자면 고충 처리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하면 고충 처리 구조의 적절성이라는 것이 이제 소분류이고요. 2개의 평가 지표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충 처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인데, 예를 들면 고충처리위원회의 뭐 구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거의 구성이 어떻게 뭐 성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평가 예시 준거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관의 민주적 문화에 대한 영역인데요. 이 민주적인 문화는 총 4개의 분류가 되어 있고요. 각 분류마다 소분류로 조금씩 나눠져 있습니다.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이제 하나의 분류가 있고, 민주적 소통과 수평적 관계 형성이라는 분류가 있고, 자율성과 분권화, 그다음에 인권 친화적 조직 문화라는 4가지 분류로 이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민주적인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분류이고요. 이거는 기관 자체도, 기관 안에 구성원들도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그 기관이 기관으로서도 충분히 민주적인 하나의 주체여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영역입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그리고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는 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을 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 보고서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표는 이상적인 그냥 지표를 만들기보다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이라는 곳이 굉장히 규모도 크고 굉장히 복잡한 곳이어서 그거를 다 담으려고 하는 공통 지표만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의 전체 지표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게 기관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기관마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경기도 교육청이 하나의 단위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부 기관별로 설치하고 운영할 근거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경기도 교육청 전체 지표로 활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이제 그런 지표들은 따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 자체가 대부분이 이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공무직이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적은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까 다수를 차지하는 그 공무원 신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지표들, 이런 것들은 또 경기도교육 전체 지표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관과의 현재 운영 상황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민주주의라고 해서 그 기관이 가지는 특성을 이야기할 때 FGI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는 이제 교육지원청이라는 것은 본청과 학교의 중간에 끼어 있는 애매모호한 역할이다. 실제로는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고려되는 기관 간의 역할들을 좀 고려한 그런 활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도 좀 제안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속기관은 설립의 목적, 고유한 사무가 있는 특성들이 워낙 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영되어야 되는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표의 구체적인 어떤 항목에는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짧은 기간 동안 좀 공통 지표뿐만 아니라 특성화된 지표까지 만드느라 측정에 대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넣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요. 측정을 위한 제안들을 좀 몇 가지 좀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이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우선이다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어떤 민주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야지만 각 지표의 어떤 활용, 가중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야 사실 평가라는 것은 구성원들에게 주는 시그널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라는 나를 되돌아보고 조직을 되돌아보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준을 공유하는 그런 효과들도 분명히 달성될 수 있도록 지표가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응답을 누구에게 응답하게 할 것인가, 각 지표마다의 응답 대상이 분명히 다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측정할 것인가, 기관장이 바뀌고 난 뒤에 바로 측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가능한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전체 구성원이 20명도 안 되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도 기관 민주주의의 측정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측정 단위의 지표들은 설문조사 방식이 적절하다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차후에 이제 조직진단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응답하는 어떤 사람들의 특성들을 조금 더 고려해서 응답할 수 있게 만든다면 좀 충분히 다른 활용도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FGI하고 일을 하니까 기관 민주주의 지표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니까 일이 또 느는군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 평가라든지 소통과 공감 보고서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는 일들과 많이 연계를 해서 그런 내부 조사와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다라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결과 피드백의 활용에 대한 것일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료로 누구에게 피드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측정의 결과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가장 FGI에서 궁금한 건 이게 어떻게 활용됩니까? 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그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될 것인가,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범 사업 이런 것도 검토가 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짧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